뇌경색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대부분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 위험한 징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 몸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 최초의 신호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리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다리에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어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뭐. 어제 무리했나 보다. 운동 부족인가 보다.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다리가 전하는 이 미세한 변화들이 실은 뇌가 긴급하게 보내는 첫 번째 경보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이미 한참 전부터 위험 신호를 조용히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뇌경색이라는 말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으시죠? 당연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뿐더러 목숨을 구한다 해도 반신불수나 말을 못하는 장애가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뇌경색은 청천벽력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신호를 띄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나는 장소가 다름 아닌 다리라는 겁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리는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중력을 이겨내며 피를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혈액 공급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발이 저리거나 다리 힘이 약해지는 걸 그저 근육이 약해져서 아니면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혜민 박사입니다. 20년간 신경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쳐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가 알려주는 7가지 뇌경색 경고 신호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뿐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다리가 보내는 작은 불편, 그냥 나이라며 넘기고 계시지 않나요? 얼마 전 제 연구 상담에 오신 72살 이도연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며칠 전부터 왼쪽 발끝이 자꾸 문턱에 걸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다고 하셨죠. 걷다가 휘청거리는 일도 잦아졌대요. 이도연님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가족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더 걸으세요. 며느리도 나이 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했대요. 이도연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걸으셨대요. 그런데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주저앉으셨어요. 왼쪽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부축해서 일으켰는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셨어요. 이도연님은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셨습니다. 금방 좋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제 연구실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이도연님을 처음 뵀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증상을 들어보니 전형적인 일과성 허혈 증상이었거든요. 뇌경색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몇 주 안에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도연님께 우선 일주일간 걷기 패턴과 자가 체크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다리 힘을 체크하고 걸을 때 어떤 느낌인지 자세히 적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햇볕이 센 시간대 외출을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여름철 뜨거운 햇볕 아래 걸으시면 탈수가 되면서 혈액이 끈끈해져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더 떨어집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수면 시간을 안정시키도록 안내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거든요. 불과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비틀거리는 증상이 줄었어요. 발 끄는 소리도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 힘도 양쪽이 비슷해졌대요. 이도연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시라고 권했고 검사 결과 경동맥에 좁아진 부분이 발견됐어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고 생활 습관도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주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세요. 만약 이도연님이 그때 증상을 그냥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몇 주 안에 큰 뇌경색이 왔을 겁니다. 그러면 반신마비가 오거나 언어 장애가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다리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뒤에 나올 자가 체크법과 생활관리 방법을 모르시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상을 알아채고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리가 알려주는 위험신호 7가지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한쪽 다리 힘이 갑자기 풀리는 겁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툭 빠지는 급격한 힘 저하는 단순 근력 저하와 양상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약해지면 양쪽이 서서히 같이 약해져요. 그런데 한쪽만 갑자기 힘이 빠지면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 문제입니다. 유럽 신경학회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일과성 허혈 전 단계에서 단측하지 근력 저하를 호소하는 비율이 아주 높게 보고됐어요. 쉽게 말하면 뇌경색 오기 직전에 한쪽 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뇌가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71살 박영진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오른쪽 다리만 힘이 빠지는 일이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저렸나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특히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마다 오른쪽 다리만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기록하세요.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정확히 적으시고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평가해 보세요. 5분 후에도 계속 힘이 없는지 아니면 회복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에 자가 체크 4종을 시행하세요. 자가 체크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의하실 점은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즉시 지역 응급체계에 연락할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119의 전화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두세요. 한 번이라도 이런 증상을 겪으셨다면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최근 한쪽 다리만 유독 힘이 빠지는 느낌을 경험하셨나요?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다리 저림과 감각 둔화가 갑작스럽게 한쪽만 오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나 말초 신경 문제는 대개 양말 벗듯이 퍼지잖아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발목, 종아리로 올라가는 시기죠. 그런데 뇌에서 오는 신호는 다릅니다. 한쪽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에서 여러 병원이 함께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단측 감각 이상 후 48시간 내에 뇌경색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어요. 한쪽 다리에 갑자기 감각 이상이 생기면 이틀 안에 뇌경색이 올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서운 결과죠. 그만큼 감각 이상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69살 오미선님은 왼발바닥이 솜 깔린 듯 무디다가 30분 후 정상으로 돌아오는 증상을 겪으셨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셨대요. 금방 좋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주일에 2~3번씩 반복됐습니다. 그제야 이상하다고 느끼고 병원에 오셨어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준비하세요. 수건을 각각 담갔다가 짜서 발바닥에 대보는 겁니다. 왼발과 오른발의 느낌이 다른지 확인하세요. 한쪽은 뜨겁게 느껴지는데 다른 쪽은 미지근하게 느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잠깐 좋아졌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조기 평가가 꼭 필요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아졌다고 넘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발바닥 감각이 한쪽만 달라진 적이 있나요?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발을 질질 끄는 보행이 생기는 겁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불안정해지면서 신발 앞코 마모가 한쪽만 빨라집니다. 걸을 때 발끝이 땅에 끌리면서 쓱쓱 소리가 나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걸을 때 소리가 이상해요. 이렇게요. 국립재활의학 연구팀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미한 뇌 손상이 있는 그룹에서 단측 전족부 마모 증가가 보고됐습니다. 한쪽 발 앞부분만 신발이 빨리 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걸음걸이 습관 문제가 아니라 뇌 신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74살 장승호님은 가족이 발 끄는 소리를 먼저 알아차렸어요. 아버지, 요즘 걸을 때 소리가 이상한데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신발 앞창이 오른쪽만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왼쪽은 멀쩡한데 오른쪽만 앞부분이 거의 다 닳아 있었어요. 일주일마다 신발 밑창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좌우를 비교하는 겁니다. 한쪽만 유독 많이 닳아 있으면 주의 신호예요. 주의하실 점은 새 신발로 바꾸시면 이 단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중요해요.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빨리 닳는 편인가요?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이유 없이 자꾸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발 위치를 스스로 아는 고유 감각 신호가 흐트러질 때 문지방이나 낮은 턱에서도 걸려요. 눈으로 보면 분명히 문턱이 보이는데도 발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뇌에서 발로 가는 위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노년층 보행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고유 감각 저하와 낙상의 상관성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고유 감각이 떨어지면 넘어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76살 김순자님은 평평한 복도에서도 발이 자주 턱에 걸렸어요. 집안에 턱이 거의 없는데도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대요. 눈으로는 다 보이는데 발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문턱에 형광 테이프를 붙여보세요. 눈에 잘 띄게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조명을 충분히 켜두세요. 어두우면 더 잘 걸려요.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 둘 하고 소리내서 카운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리듬을 타면서 걸으면 걸림이 줄어들어요. 낙상은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서 환경 정비가 우선입니다. 집안의 모든 문턱을 점검하시고 미끄러운 바닥은 논슬립 매트를 깔아두세요. 최근 한 달 새 이유 없는 걸림이 늘었나요?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다리가 원치 않게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반복 움직임은 뇌조절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움직이려고 한 게 아닌데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거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한국신경운동학회 보고를 보면 혈류 저하 상황에서 하지 미세 진전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하면 다리에 미세한 떨림이 생긴다는 겁니다. 70살 서인구님은 TV를 볼 때 오른쪽 종아리가 저절로 달달 떨렸어요.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가족이 보니까 계속 떨고 있더래요. 떨림이 생기면 3일간 기록해보세요. 언제 떨리는지, 어떤 상황에서 떨리는지, 얼마나 오래 떨리는지 자세히 적으세요. 패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주의하실 점은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거나 수면이 부족해도 떨림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인과 구분하셔야 해요. 만약 카페인을 줄이고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떨림이 계속되면 신경학적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한쪽 다리가 저절로 떨린 적이 있나요? 여섯 번째 경고 신호는 비틀거림과 중심 불안입니다. 뇌 뒤쪽 손해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면 아침에 특히 중심 잡기가 어려워져요. 손해는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거든요. 여기에 피가 제대로 안 가면 비틀거리게 됩니다. 일본 균형의학회 자료에서 새벽 기립 시 균형 저하가 경고 신호로 제시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휘청거리는 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혈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72살 노영희님은 아침 화장실 갈 때만 유독 한쪽으로 기우뚱했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새벽에만 그랬대요. 기상 후 1분은 자리에서 다리를 풀어주세요. 침대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고 다리를 쭉쭉 펴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급하게 일어나면 더 휘청거려요. 새벽 화장실 가는 길에 미끄럼 위험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명을 켜두시고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아침에만 비틀거리는 느낌이 반복되나요? 일곱 번째 경고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금방 회복되는 겁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다리 힘 빠짐과 저림은 더 큰 사고의 예고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보세요. 금방 좋아졌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유럽 뇌졸중 기구는 일과성 허혈 후 48시간을 고위험 구간으로 제시합니다. 일시적 증상이 나타난 후 이틀 안에 큰 뇌경색이 올 위험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68살 이주영님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서 넘겼다가 며칠 뒤에 큰 문제를 겪을 뻔했어요.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몇 시 몇 분에 시작됐는지, 얼마 동안 지속됐는지, 어떤 증상이 동반됐는지 자세히 메모하는 겁니다. 어지럼증이 함께 왔는지, 말이 어눌해졌는지, 시야가 흐려졌는지 모두 적으세요.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방심 금지예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잠깐 그랬다가 금세 괜찮아져서 넘긴 적이 있나요? 이렇게 7가지 경고 신호를 알았으니 이제는 실제로 위험을 낮추는 생활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혈압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상 후 30분 안에 같은 팔로 2번 측정해서 평균을 기록하세요. 첫 번째 측정하고 1분 쉬었다가 두 번째 측정하시면 됩니다. 두 값의 평균이 실제 혈압이에요. 한 번만 재면 오차가 클 수 있어서 2번 재는 게 정확합니다. 카페인 섭취 전에 재셔야 해요. 커피나 녹차를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측정할 때는 말하지 마시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세요. TV도 끄시고 조용히 앉아서 재세요. 주 7일 기록한 후 일요일에 한 주 평균을 확인하세요. 혈압 수첩을 만들어서 매일 적어두시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아침 혈압을 꾸준히 재고 계신가요? 수분과 소금 균형도 중요합니다. 저수분 상태는 혈액 점도를 높여서 흐름을 방해해요. 피가 끈끈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시면 안 돼요.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점심 전후로 한 컵씩, 오후에 한 컵,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하루 총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소금도 무조건 줄이시면 안 됩니다. 적정량의 소금은 필요해요. 하루 물 섭취를 시간표로 나눠보실까요? 빠르게 걷기 30분도 필수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속도가 적정해요. 너무 천천히 걸으시면 효과가 적고 너무 빠르게 걸으시면 무리가 갑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면 딱 좋아요. 무릎 통증이 있으시면 평지부터 시작하세요. 경사진 길이나 계단은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으시고요. 식후 30분 안에 15분, 저녁에 15분 이렇게 나눠서 걸으시면 부담이 적어요. 한꺼번에 30분 걷기 힘드시면 나눠서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몇 분 걸으실 계획인가요? 다리자가 체크 4종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의자 일어나기예요.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 힘이 비슷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쪽만 힘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눈 감고 서기입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10초 서 보세요. 양쪽 다 해보시고 어느 쪽이 더 불안정한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일직선 걷기예요. 바닥에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이고 그 위를 걸어보세요. 휘청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네 번째, 발바닥 감각 비교입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수건을 담갔다가 양쪽 발바닥에 대보세요. 느낌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세요. 넘어짐을 대비해서 벽 가까이에서 시행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3분 정도 투자해서 이 루틴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바로 해보실 수 있을까요? 수면과 야간 화장실 안전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과 균형 감각을 무너뜨려요.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그런데 밤에 화장실 가실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라 균형이 불안정하거든요. 야간 이동 경로에 조명을 설치하세요. 침대 옆에 작은 등을 켜두시고 화장실 가는 길에도 발 조명을 설치하시면 좋아요. 미끄럼 방지 매트도 꼭 깔아두세요. 취침 2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TV 화면을 줄이세요. 밝은 화면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주무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침대 옆 조명과 미끄럼 방지는 준비되셨나요? 식단의 기본을 정리해 드릴게요. 채소와 통곡물, 적정 단백질, 가공식품과 튀김 줄이기가 기본입니다.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혈관을 보호해요.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혈관에 부담이 적고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예요. 급격한 단식은 하시면 안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3끼를 드시는 게 중요해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시고 손바닥 크기만큼 단백질을 드시고 밥은 주먹 크기 정도만 드세요. 이 비율을 지키시면 영양 균형이 맞습니다. 오늘 접시의 채소가 절반이었나요? 카페인과 음주 조절도 필요합니다. 과한 카페인은 떨림과 심박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하루 커피 2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줄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저녁 카페인은 피하세요.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음주는 소량으로 제한하세요. 술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2번 이하, 한 번에 소주 1잔 정도가 적당해요. 오후 2시 이후에는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 카페인을 줄일 수 있으신가요? 집안 문턱과 신발 점검도 중요합니다. 낮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요. 집안의 모든 문턱을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제거하세요. 제거할 수 없는 문턱은 형광 테이프로 표시하세요. 슬리퍼보다는 뒤축을 잡아주는 신발을 신으세요. 끼우는 슬리퍼는 벗겨지면서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문턱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하시고 복도에도 논슬립 매트를 깔아두세요. 그리고 신발 밑창 사진을 찍어서 좌우 마모를 비교해 보세요. 한쪽만 많이 닳아 있으면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신발 밑창 사진을 오늘 찍어 보실까요? 오늘 우리는 다리가 먼저 보내는 뇌경색 경고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나이라며 넘긴 한쪽 힘 빠짐, 갑작스러운 저림, 발 끄는 소리, 이유 없는 걸림, 떨림, 아침 비틀거림, 금세 좋아졌다가 사라지는 일시적 증상까지 모두가 살아있는 경고등이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뭘까요?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시간을 기록하고 체크하고 생활 습관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매일 자가 체크를 하고 혈압과 수분 섭취를 관리하는 거예요.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지고 큰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오고 장기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한번 뇌경색이 오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요. 말도 어눌해지고 팔다리를 못 쓰게 되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돌아오고 걷는 자신감이 회복되고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도연님처럼 2주 만에 증상이 좋아질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혈압을 재시고 다리자가 체크 4종을 같은 시간에 기록하세요. 이 습관 하나가 골든타임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세요. 혈압 재고 의자에서 일어나고 눈 감고 서고 일직선으로 걷고 발바닥 감각 확인하는 거예요. 수첩을 하나 준비하셔서 매일 기록하세요. 날짜, 혈압, 체크 결과를 적어두시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상한 점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기록이 있으면 전문가가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근육을 2주 만에 깨우는 집안 균형 운동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에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력과 균형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 눌러두시면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7가지 경고 신호 중 무엇이 가장 마음에 걸리셨나요? 본인이나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꼭 혈압 재시고 다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힘내세요, 여러분.